네, 오늘은 문화비평 오랜만에 좀 생각나는 게 느낀 게 있어서 연휴가 길어가지고 그 드라마를 넷플릭스 통해서 좀 2개 봤는데 행복 배틀이라는 드라마, 그다음에 셀러브리티 드라마인데 둘 다 아주 이제 올해 만든 최근의 그 트렌드, 빠른 스피드, 그다음에 현란한 영상, 또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매력적인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SNS와 일기는 다르다. 보여지는 삶과 나의 현실의 차이의 괴리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어요. 영향력을 크게 주는 사람들, 파워 블로거, 인플루언서, 강력한 유튜버, 억대 연봉의 유튜버, 뭐 이런 전부 이제 합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개인, 그러니까 연예인, 스포츠맨 말고도 개인 방송을 통해서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지면 그게 곧 돈이다. 돈이고 힘이고 명예다. 하는 거죠. 이 드라마가 다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복 배틀에서는 이 경제적 상류층, 그리고 고가 아파트들이 나오는, 거기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그 화려한 삶, 뭐 명품백이나 뭐 좋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나 또 여러 가지고 있는 패션들 있잖아요. 액세서리 패션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부러워, 와 이걸 가지고 있어. 또 이제 휴가 간 모습도, 그러니까 실제 현실의 삶은 아내와 남편이 굉장히 불화해 있어도 보여지게는 행복하게 보여지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목이 행복 배틀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허위라는 거죠. 굉장히 그 인고 부부로 SNS에 나오고 그 SNS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인플루언서가 살해당합니다. 근데 남편도 칼에 맞았고 아내는 칼에 맞았는데 사망했어요. 남편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있고, 그렇게 드라마가 시작을 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정들, 이제 그 소위 학부모 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애들이 유치원 정도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중학생도 아니고 영어 유치원의 그 어머니들 엄청납니다. 하여튼 요즘 왜 교사들이 막 자살하는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극성적인 엄마들의 파워도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이 죽었던 주인공의 이복 언니죠. 이복 언니가 이 살인 사건의 진실, 그 조카들을 대신 봐주면서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데, 이제 이 각 가정이 다 살인범으로 의심될 만한 그런 사연들, 또 비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 가정마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데 SNS에서는 마치 행복 배틀, 누가 더 행복한 가정인가를 전쟁하면서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그런 허위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폭로하는 그런 드라마. 또 하나 셀러브리티가 이제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 근데 배우나 어, 가수, 스포츠맨으로서의 연예인이 아니라 이 개인 인플루언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셀러브리티는. 인플루언서가 되면 파워, 힘과 명예와 돈을 다 갖게 되니까 그 영향력을 갖고 싶어서 팔로워가 만, 10만, 100만, M, 밀리언 상징하는 M자다는 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유튜버도 마찬가지겠고요. 적나라한 전쟁이 서로 시기와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도 전쟁이에요.
인플루언서 배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재벌 2세도 등장하는데 재벌 2세는 뭐 마약 파티를 하고 또 뭐 거기 여동생이 마약 파티를 하면 오빠가 대형 로펌의 또 CEO로 나와서 그 범죄를 드러나지 않게 힘으로 행사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이 비리가 이제 폭로되는. 그또이 경쟁 가운데 인플루언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겠어요? 그건 악플이잖아요, 악플. 악플을 유도하는 작전을 펼치게 되죠. 사생활의 비리를 혹은 SNS 상에서 혹은 비밀 개인적으로 문자 혹은 DM이라고 말하죠. 카톡처럼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이제 1대1로 하는 메시지를 조작을 해서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런 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또 전쟁이 나중에 막 피곤하더라고요, 보는데. 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한 영향력과 우리 내면의 인플루언서들의 비리를 알고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호기심이죠. 이게 누굴까? 실명이 노출이 안 되고 계속 필명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게 누굴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소위 그 파워 인플루언서들이 가는 마사지 샵의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이게 이 하도 그 자기 상처 열등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자이면서 예쁘면서 이런 돈을 뭐 물쓰듯이 쓸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다 망하게 하고 싶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소스를 주면서. 왜냐면 거기에 핸드폰으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녹음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허위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뭘 조작했는지, 어떤 비리 이런 게 다 녹음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전쟁을 붙이는 겁니다. 물론 이 여기서 전쟁, 일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승자가 약간의 물질을 더 갖는 거지만 사람이 죽었다면 모두 불행한 거잖아요. 패자는 말할 것도 없고 물질과 생명 다 잃게 되는 거고요. 이 드라마는 극단적이죠. 실생활의 문제를 뭐 과장해서 보여줍니다. 인터넷상의 이런 비리들도 과장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현실을 반영한 부분이 있었고 두 드라마 역시 또 대중문화의 이런 흐름에 우리들도 영향을 받죠. 물질 만능주의, 소비문화, 그다음에 외모 지상주의 이런 거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도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거스틴이 생각났어요. 그걸 보고 어거스틴은 일기 형식의 참회록을 썼는데 일기는 내가 독자잖아요. 내 내면이 혹은 뭐 신앙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내밀한 그 죄와 고통을 말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과 나, 자아와 자아가 솔직하게 만날 수 있는데 SNS라는 거는 보여주는 거잖아. 나의 현실을 편집이라고 말하죠. 어떤 거는 삭제하고 어떤 거는 과장해서 보여줘서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친구나 대중들에게. 물론 SNS에 순기능이 있죠. 전체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역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친구들의 정보를 보거나 일상생활을 나누는 지혜나 삶의 근황을 빨리 볼 수 있고 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덧 너무나 글을 안 쓰는 뭐 문자 짧은 문자나 남의 걸 빨리빨리 보고 그냥 좋아요 정도를 누르는 정도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큐티 안 하는 청년 더군다나 이렇게 깨달은 문장을 두세 문장 직접 글로 쓰는 청년을 물어보면 벌써 뭐 10년 전 얘기인데 10년 전에도 100명이면 4, 5명밖에 없었어요. 4, 5%는 지금은 아마 1, 2% 아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쓰는 큐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여주는 삶에 몰입하다 보면 정작 진정한 일기는 한 문장도 한 줄도 못 쓰게 되죠. 제가 우리 마음 디자인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만 리더가 되면 안 된다. 사회 속에서도 좀 섬기는 리더로 큰 마음, 우리라는 마음, 나, 내 가족, 이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 또 하나는 내 마음에 좀 글을 써서 나와 대화를 해보자. 이런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숭실대학생이나 장신대학생, 그리고 지금 중앙총신 학생들, 또 여러 만나는 청년들한테 그걸 1번은 제가 써놓고 2번, 3번은 쓰게 하는데, 그걸 그렇게 쓰기 싫어해요. 심지어 이제 신학생은 좀 나은데, 숭실대는 이제 종교와 상관없는 무관한 학생들이 더 많으니까 70%는 무교니까 그 친구들은 3분의 2는 안 해와요. 그걸 내가 숙제로 내주는데 너무 싫다는 거예요. 글 쓰는 게. 글씨도 보면 저도 그렇지만 글씨를 잘 또 안 써버릇하니까 초등학생 글씨나 대학생 글씨나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오늘 나의 마음에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그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나의 마음은 오늘 무엇을 담고 살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게 보여지고 싶은가? 진짜 행복하고 싶은가? 나는 마음을 나눌 친구, 만나서 내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는가? 뭐 전화라는 거, 핸드폰이라는 것도, 또 SNS라는 것도, 카톡, DM, 이 모두 다 사귐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만날 사람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싶고 같이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내 팔로워가 10,000명이다, 100,000명이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걸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매스미디어가 만들고 있는 대중문화의 세상은 자꾸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게, 우리가 현실의 삶에 참여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운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뭐 텔레비에 나온 먹방하는 사람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조그만 체구의 그냥 여성인데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뭐 짜장면 10그릇, 라면 10그릇. 그 보는 거 신기해. 그 사람은 그걸로 해가지고 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데, 아무튼 이 남이 돈 쓰는 거, 뭐, 야, 이, 뭐, 5천만 원짜리 한정판 명품백 우리나라에 5개밖에 없는 거를 가지고 있대. 이건 막 엄청나게 그걸 본다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운동 잘하는 사람, 연봉 막 500억, 1,000억을 향해 가는 사람들, 연봉 1,000억짜리가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에 이런 축구 야구 선수들, 미식축구 선수들. 야, 100억이라는 돈도 보통 대학 나온 사람들 초봉이 지금 정규직으로 이제 소위 대기업에 들어가면 5천만 원 정도에 시작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200년을 모아야 100억이 되는데 연봉이 100억이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굉장히 값싸게 뭘 이제 매달 쓰고 있다. 내가 뭘 보는데 10,000원이다. 뭘 사용하는데 5,000원이다. 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은 생각 안 하는 거야. 시간과 정성, 내 마음을 뺏기는 거, 에너지와 정성을 뺏기는 거. 나는 내 삶이 없어지고 계속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하고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처럼 물론 위대한 뭐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참회록을 쓰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이웃, 또 창조세계 전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대한 일기를 쓰는 게 SNS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도 물론 그런 인터넷 대중매체의 하나지만, 신학적인 유튜브라는 거는 그 다른 거잖아요. 이거에서 제가 무슨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구독자 40명의 평균 조회 20회 무슨 돈이 되겠어요. 꾸준히 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좀 봤을 때 좀 다른 차별화가 되는 대중 매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거 보고 간단하게라도 세 문장씩이라도 하루에 꼭, 혹은 매일은 못하겠죠. 어느 날은 못할 수도 있지만 글씨로 쓰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못 쓰겠다는 글씨. 컴퓨터에다가 파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할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해요. 메일을 자신에게 보낼 수 있어요. 메일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저는 저에게 편지를 쓰고 내 역사의 기록도 되니까 저한테 편지를 씁니다. 제가. 그게 일기 형식이에요. 그런 비공개죠. 저만 보고 나중에 지나가서 보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반성도 하고 보게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